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표면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공안 해관 해경을 모두 동원해 북한 밀수품의 상당량을 압류했다. 단속은 육로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수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 해경이 북한 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사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아예 북한이 밀수에 사용한 쾌속정까지 몰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해관 당국은 최근 유럽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는 밀수품을 압류했는데 이 중 김정은 전용품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북측이 최고 지도자 동지가 사용할 물품이 있다는 취지로 해당 물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 측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품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직접 사용하거나 통치 행위의 필수인 사치품 혹은 기호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요청에도 이조차 돌려주지 않은 건 이로 물품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대북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 당국의 대북 밀수행위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공안이 밀수업자 체포에 머무르지 않고 대북 물자 공급체까지 구속하고 있다며 밀수업자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관련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의 대북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업자 수백 명이 공안에 잡혔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다. 소식통은 여기엔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압록강 지역 수해로 인한 민심이 반과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주민을 적발하기 위한 강연과 단속 장비를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보안당국이 주민들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엄포성 공개 모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회령과 무산, 온성 등지에서 보위부 주관으로 공개 모임을 열고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에서 3명을 처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강도 소식통도 중국 전화 사용 단속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소식통은 최근 큰 물 피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억제하라는 국가보위부 지시가 있었다며 휴대전화 단속 강화도 주민들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의 일상을 알게 되는 것이라며 북당국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얼마나 두려우면 한류 콘텐츠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에게 12년형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겠느냐고 했다. 북한 당국이 남한 영상물과 음악 등 한류 콘텐츠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의 통제가 강화할수록 외부 유입 정보를 향한 갈증도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알기 시작한 어린 학생들이 12년형을 선고받는 걸 지켜본 또래 학생 수천 명 중 85%는 남한 문화를 이미 접했을 것이며 자기네 지도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한 문화 등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사회에 어느 정도 변화를 끼쳤다고 생각하나 엄청난 변화를 끼쳤다. 최근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의 폭동을 일으켜 관리 책임자가 사망하고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 창당을 시도하다 적발된 교사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런 게 변화의 증거다. 북한같이 모든 게 통제된 사회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 자유민주주의 정당 창당을 시도한 그 교사의 이름을 알고 싶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다. 그래도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20년 전 탈북민들과 요즘 젊은 탈북민들을 비교해보라. 20년 전 그들은 완전히 김씨 일가의 선전선동에 세뇌된 사람들이었다. 지금 젊은 탈북민들은 당국을 속이려는 이중적 생각을 하고 이중적 언어로 말한다. 옛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 주민들도 그랬다. 그게 시작이었다. 북한 당국이 더는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어려울 때 그때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시작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산, 무역, 유통, 판매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과 민간 경제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많은 돈주가 몰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칼로리 통치인데요. 식량으로 인민을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겁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판매와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양곡 판매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구매하라고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만 배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칼로리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체계가 가동됐다고 봅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수산, 농업, 공업, 화학, 주택 부문에서 새로운 발전을 계속 언급하는데 경제 정책의 중점은 다시 얼마만큼 국가 경제 시스템을 복구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이영주 씨. 그는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내 탈북민 다수가 강제 북송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됐을 때 개호원들이 중국에서부터 숨겨온 돈을 한 장이라도 더 찾겠다고 혈안이 돼 탈북민들이 입고 있던 속옷은 물론 일회용 생리대까지 뒤지는 모습에 내 조국이 이렇게 비참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북송 후 보위부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 등 구금시설들을 거치며 지옥 그 자체인 북한의 민낯을 또렷하게 보게 된 이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경험한 2번의 북송과 3번의 탈북 이야기를 담은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돈 노우가 개봉되기도 했다. 이 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현재 그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끔찍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사명이 아니겠냐는 게 그의 말이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게 확인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들었다. 한국행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수용소행을 피할 수 있었나? 정말 감사하게도 온성에 있을 때 중국 공안으로부터 내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 신의주에서도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관리소행을 면했다. 보위부 집결소에서 조사가 끝나면 본래 거주지 관할의 수감시설로 이송된다. 기가 막힌 것이 북한은 수감자들을 호송할 때 드는 버스비나 기름값을 수감자 개인이 부담하게 한다. 담당 보안원이 집에 찾아가서 당신 딸을 지금 신의주 단련대에서 데려와야 하니 차비랑 식비 얼마를 내라고 해서 돈을 받아온다. 내가 감옥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닌데도 나라가 돈이 없으니 모든 걸 개인이 내는 것이다. 처음 북송돼 온성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됐을 때가 2006년이다. 보위부 집결소 시설이나 위생 상태 또는 수감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나 인권 상황들을 보면 17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고 통제는 더 강화됐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가가 돈이 생긴다고 수감시설을 개선하는 데 돈을 쓰는 곳이 아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조국을 배신하고 떠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그런 짐승한테 인권이라는 게 어딨냐는 인식을 가진 곳이다. 17년보다 더 열악하고 끔찍한 환경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2번의 북송을 겪고서도 한국에 왔다. 강제 북송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아프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살아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버텨라. 그리고 살아나와서 세상에 소리쳤으면 좋겠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의 보위원들이 길거리에서 선전화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원이나 규찰대가 아닌 보위원들이 길거리에서 주민들의 휴대전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10일부터 해산시 길거리에서 통화를 하거나 지나가는 주민들의 손전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손전화 단속은 도 보위국과 시 보위부 보위원들이 불의에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는 이동통신망 신호가 좋지 않아 주택에서보다 길거리에 나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나 길거리에서도 통화가 어려워 주민들은 신호가 잡히는 위치를 찾아다니곤 하는데 이 과정에 보위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휴대전화 검열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예전에는 밀수나 탈북한 가족이 있는 대상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은 그리 강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위원들이 길거리에서 통화 중에 있는 주민들의 손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휴대전화 내 음악, 영상 등 불순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검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전화 단속에 동원된 보위원들은 휴대전화에 문제될 것이 없어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훑어보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5일 해산시의 김모 씨는 군복무 중인 아들과 연락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가 보위원에게 단속됐다. 당시 보위원들은 김 씨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하고 휴대전화 속 문자 내용과 영상 파일을 검열했다. 당시 보위원들은 사복 차림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김 씨는 처음에 강도인 줄 알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검열에서 아무런 결점도 찾지 못한 보위원들은 김 씨에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우리는 시 보위부 보위원들이다. 오늘 일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과 통화하는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서탕전과 선멸전을 벌여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 통화자들에 대한 단속까지 벌이면서 주민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내륙의 소식이 지속해서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보위 당국이 국경 주민들과 내륙 주민들의 통화 과정에서 내부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지를 검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는 주민 감시와 통제의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단속과 통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는 국경과 내륙 지역에 대한 통화를 도청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보위원들이 길거리에서 막무가내로 손전화를 검열하고 있다며 보위부의 도 넘은 단속과 통제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손전화 서탕전에 1년 만에 석방 북한 주민 왼쪽 다리 못 쓰게 됐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탕전과 선멸전을 벌여왔던 북한 보위 당국이 최근 일부 주민들을 석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 NK에 최근 회령시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체포됐던 최 씨 외 2명의 주민이 석방됐다면서 체포 당시에는 대단한 간첩을 잡은 마냥 요란을 떨었던 보위부가 인제야 은근슬쩍 그들을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기간 접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당국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는 중국을 마주한 접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고 또한 단속 기관마저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과 체포 작전 자체가 사전 노출되거나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뇌물과 인맥을 동원해 처벌을 피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된 2020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동시에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국가보위성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명 서탕전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위성은 접경지역 보위부의 외부와 연락하는 주민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간첩 혐의를 적용해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하달했다. 이에 현재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된 수는 무려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처벌 강도도 세졌다. 주택은 몰수하고 가족도 함께 추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관리소로 끌고 가거나 처형을 감행하는 일도 포착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엔 간첩 혐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풀어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체포 당시엔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와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여기서 최 씨는 송금 브로커였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체포돼 1년 넘게 혹독한 수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간첩이 아니었다고 판명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씨는 돈 이관 작업을 위해 외부와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가 사용했던 중국 손전화의 내부 문서나 시장 가격과 같은 정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정치적 생명을 다시 찾았지만 최 씨는 육체적인 고통을 평생 안고 살게 됐다. 조사 과정에 조사관들과 개호원들의 혹독한 폭행으로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정치적인 수사기관인 만큼 여기에서는 성한 몸으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더욱 당국이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지역 주민 대다수가 외부와 통화는 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지나친 처벌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약한 대상들을 혼쭐만 내고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